자, 학습 곡선 보겠습니다. 자, 학습 곡선은 뭐 우리 원가 그 함수 추정 방법 중에 하나였죠. 이게 원가 함수의 추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밌어요. 자, 기본적으로 볼 거는 우리 재료비와 자, 우리 직접 재료비나 이런 그 재료비죠. 재료비. 그 다음에 우리 노무비가 있었죠. 노무비. 이거 보면은, 자, 당연한 얘기인데, 재료비의 투입량이라는 거, 한 단위에 2kg이 투입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투입량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일정하죠. 뭐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간에 다 일반적으로 일정하다. 거의 동일한 양이 투입이 된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관찰을 해봤더니 이 직접 노무비와 같은 예를 들어 직접 노동 시간 뭐 이런 것들 이런 투입 시간입니다. 시간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을 계속 늘려갈수록 이 금액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감소한다. 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재료비는 뭐 일정량이 단위당 투입되는데 변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시간만큼 직접 노동시간이나 뭐 이렇게 노무시간이나 노동시간은 투입되는 양이 점점 감소하더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숙련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학자들이 밝혀냈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한 단위를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2시간이 투입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단위 생산할 때, 또 한 단위 생산할 때, 이럴 때마다 노동자들이 숙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 2시간 투입되던 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8시간, 1.6시간, 1.4시간 굉장히 빨리 한 단위를 만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숙련도가 증가한다. 자, 이럴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학습 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학습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빨리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원가 계산을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다 추정입니다. 원가 함수 추정과 관련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자, 학습 효과, 생산량과 노동시간 보시면은 재료비와는 달리 노동시간, 작업시간은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작업자의 숙련도 증가로 노동시간,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 학습 효과,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해당 작업의 반복 수행으로 인한 숙련도 증가로 단위당 노동시간이 규칙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우리는 학습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 생산 과정에 학습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단위당 변동 원가는 선형 함수로 설명되지 않으며 원가 함수는 비선형이 되고 바로 이 학습 효과에 의한 요거죠.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 곡선이 바로 대표적인 비선형 원가 함수를 나타내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는 원가고, 이건 단위당 원가다. 이렇게 보면, 물론 여기 뭐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단위에 대해서는 직접 재료비 얼마, 재료비 얼마, 2kg, 2시간 투입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생산량 하나일 때 얼마, 딱딱딱 대응이 돼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선형이 된다. 직선이 이렇게 됩니다. 선형이 돼요.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직접 노무비, 노동시간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원가가 찌끔 감소하죠. 노동시간은 감소로 인해서 학습 효과가 있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선의 형태, 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걸 갖다가 단위당 원가, 한 단위당 얼마일까라는 개념으로 나타내게 되면 당연히 선형으로 감소해야 되는데 이게 학습 곡선이죠. 곡선. 비선형. 선형이 아닌 곡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학습 곡선을 우리는 대표적인 비선형 원가 함수로 보고 있습니다. 선형, 직선이 아닙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 주의.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항상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건드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변동 제조 간접비를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요. 그럴 경우에 직접 노무 원가의 뭐 20%를 배분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노무 원가의 20%를 갖다가 변동 제조 간접비로 보겠다. 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만약에 있다. 하게 되면 변동 제조 원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직접 노무 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계산을 할 때는 직접 노무 원가의 감소 영향만 고려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의 20%를 배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변동 제조 간접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금액의 감소 효과도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출제가 될 때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밑에 이제 사례에서 볼 겁니다. 이거는 학습 효과는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되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얘기고. 자, 그다음 학습 모형의 종류입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 자, MVP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증분 단위 시간 학습 모형 있죠? 이거는 참고로만, 설명은 드리는데 참고로만 볼 거예요. 보시면 돼요. 수험과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걸 시험에 낼 수가 없는지. 내라고 그러면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기가 조금 껄껄해요. 딸따름해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자,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을 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누적 생산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누적 생산량 그 다음 단위당 시간,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 그 다음 총 누적 시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게 포인트예요. 요 표를 그릴 줄 아느냐, 자,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냐 포인트입니다. 자, 나온 것처럼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 요겁니다. 일정 비율, 이 비율을 우리가 학습률이다 이렇게 말해. 학습률.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형태로 학습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의 학습 곡선. 학습률, 일정 비율이죠. 80%면 80%, 90%면 90%.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뭐 90% 아니면 80%, 85%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학습률은 우리 시험에 다 주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누적 생산량. 한 단위를 생산했어요. 생산량을 한 단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위당 시간은 뭐가 될까요? 지금 주어진 대로 1000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시간. 따라서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도 당연히 1000시간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단위를 만들 때는 1000시간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총 누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몇 시간 든 겁니까? 1000시간 곱하기 개수 1개 생산. 따라서 당연히 1000시간. 1개 생산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당 총 누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기본이고. 그 다음 누적 생산량을 2배로 늘릴 때, 자, 2배가 얼마가 됩니까? 한 단위의 2배는 2개 생산. 자, 2배로 늘릴 때, 지금 학습률이 80%로 주어져 있어요. 80%. 2배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늘렸더니 학습률 80% 돼 있죠? 학습률로 감소한다.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이. 그럼 얼마가 될까요? 이 1000시간에 곱하기 80%.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이 800시간 이렇게 되네요. 800시간. 자, 그럼 여기까지 두 개 생산한 시점까지 총 누적 시간을 구해봐야죠. 총 누적 시간은 얼마입니까? 한 단위당 800이기 때문에 800시간. 지금 현재 몇 개? 두 개 생산했죠? 두 개, 28에 16, 1600시간이 걸렸구나. 우리의 목표는 이 총 누적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이 총 누적 시간을 못 구해내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밑에 있는 증분 단위 시간 학습 모형이죠? 요거는 총 누적 시간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못 해요. 억지로라도 우리 지수 함수라고 하는데, 그 지수 함수를 주어주고 계산해봐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 지수 함수를 주어지고 이런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어쨌든 두 개 생산하는데 총 누적 시간, 두 개 생산하는 데는 1600시간이 들었구나. 따라서 직접 노무비는 시간당 이입률이 주어질 겁니다. 1시간당 30원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 생산할 때까지 1600시간 곱하기 30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접 노무비가 계산된다. 이걸 계산해야 돼요. 총 누적 시간. 우리 교재는 제가 칸이 모자라서 못 썼는데 한 번 더 해보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합니다. 2배 얼마입니까? 4개. 2배는 4개죠. 4개 생산할 때를 볼게요. 4개. 그러면 위에 있는 800시간에 80%. 800시간 곱하기 80%. 88이 64. 640시간. 그럼 총 누적 시간은 얼마가 돼요? 단위당 640이기 때문에 640시간 곱하기 지금 몇 개 생산? 단위 4개 생산했죠? 4개. 계산하면은 2560시간 이렇게 나와요. 됐죠? 4개 생산할 때까지는 2560시간이 걸렸구나. 따라서 시간당 이입률이 30원이다 하게 되면 4개 생산에 걸리는 총 직접 노무비는 2560시간 곱하기 30원 때리면 된다. 이걸 구해야 돼요. 총 누적 시간. 그럼 2배 하면 어떻게 돼? 8개, 16개, 32개 쭉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냥 엄청나게 길게 나가지는 않지만은 4개나 8개에서 끊겨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증분 단위 시간 학습 모형 밑에 보겠습니다. 자, 수업 목적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증분 단위 시간, 즉 마지막 한 단위 시간이에요. 요게 일정 비율, 학습률 감소하는 형태로 학습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학습 곡선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사례 보시면. 자, 누적 생산량이 하나입니다. 증분 단위 시간, 마지막 한 단위의 시간이 얼마냐? 한 단위 생산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단위는 그대로 한 단위죠. 그게 1000시간이에요. 위에 있는 거 똑같죠? 이거랑 1000시간. 자, 누적 시간은 당연히 1000시간 곱하기 1 해서 1000시간. 여기까지 문제였고, 자, 2배로 늘어났어요. 2. 누적 생산량이 2가 됐다 하게 되면 위에 있는 1000시간 곱하기 학습률 80% 때리면 800시간이 나오죠. 이 800시간이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한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한 개 생산하는데 한 개 생산에 1000시간이 들었습니다. 생산량을 2배로 늘려서 2개를 생산했죠. 그때의 증분 단위 시간이 800시간이에요. 1000시간 곱하기 80%에서 80시간입니다. 800시간. 이 800시간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2개. 마지막 한 단위. 한 개 생산하고 마지막 한 개죠. 아니, 2개라기 그렇고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요거 생산할 때 얼마? 800시간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금. 얘랑은 총 누적 시간 얼마입니까? 1000시간 플러스 800시간. 1800시간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얘는 지금 1600으로 돼 있죠? 달라요. 그래서 증분 단위 시간 학습 모형은 마지막 한 단위가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거예요. 2개 생산할 때 마지막 단위는 1개 생산하고 나머지 마지막 1개. 요게 이렇게 감소한다. 따라서 총 누적 시간은 1000시간 플러스 800시간이다. 좀 다르죠? 자, 그러면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나가보죠. 얘처럼. 이번에는 2개에서 누적 생산량을
2배를 했습니다. 4개를 생산했다 해보겠어요. 4개. 4개 생산하면은 증분 단위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증분 단위 시간은 1000시간이었다가 2개 800시간이었죠? 800에 곱하기 80% 640시간이다. 640시간. 그럼 총 누적 시간이 어떻게 될까? 지금 4개를 생산했는데 요거는 우리 몇 개 했어요? 2개일 때고 늘려가지고 이제 4개가 됐어요. 4개. 그랬더니 마지막 한 단위가 800 곱하기 80% 640시간이래요. 4개의 마지막 한 단위는 뭘 의미합니까? 1개 생산하고 2개 생산하고 3개 생산하고 마지막 이 4개째 그게 640시간이 걸렸다. 이 의미입니다. 그럼 총 누적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 누적 시간은 1개. 1개일 때는 1000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2개일 때 2개째일 때는 800시간이었고 그 다음 4개째일 때는 얼마입니까? 4개째일 때는 마지막 한 단위 마지막 4개째 640시간이었죠? 640시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개째는 얼마예요? 3개 생산한 데 든 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에서는 이렇게 총 누적 시간을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지만은 증분 단위 시간 학습 모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단위의 시간이죠. 마지막 단위의 시간이 일정률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껴있는 3개 이런 거는